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란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굴욕적인 항복, 미국 기로에 서다, 레임덕이냐 다른 전쟁이냐, 나토 로전 올인, 푸틴 엔드게임 결단 하나, 이런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란전 관련돼서 사실상 항복 문서죠. 그런데 미국이 항복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거북합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이 이란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인다, 이 항복이다 아니다 이런 표현을 떠나겠습니다. 이란이 요구하는 것을 거의 다 얻어갔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어떤 입장,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과 대치하고 있는 이 전선 관련돼서 대치하고 있는 국가도 바로 GCC 국가들입니다. GCC 국가들이 사실상 이 협정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란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통화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파키스탄을 중재로, 그리고 중국이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GCC 국가들이 이제 러시아, 중국을 접촉하고, 이제 러시아보다도 중국이 여기서 메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중재, 이란 이제 대화,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려갔죠. 이들이 사실상 3천억 불 이 경제 협력이죠.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다 합의를 봤다. 미국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교두보가 필요합니다. 이 발판이 필요하죠. 런치패드. 그것이 GCC 국가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도 이제 전투기들이 이렇게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공중급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국가들이 여기 있죠. 중간에 있습니다. 이들이 거부한다면은 애초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사우디나 이들 국가들이 더 이상 이란과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 이렇게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의 전쟁 대상 자신들이 떠안겠다. 물론 이 러시아나 이런 이제 산유국들과 야합을 할 겁니다. 미국도 어느 정도 단합을 해가지고 유가를 좀 끌어올리겠죠. 한 70에서 80 레벨. 이 정도 레벨에서 이제 그들이 수익이 나면은 그것을 또 이제 이란 경업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최종 지불자는 이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유럽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되겠죠. 어쨌든 이번 전쟁 결국 이런 식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 방심해서는 안 되죠. 곧바로 이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미국이 현재로서는 합의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어떠한 입장이든 GCC 국가들 입장이 이렇게 확고하게 정해졌기 때문에 이걸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들 지금 14가지 조항들, 사우디 측이 이것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스 이런 데서 이렇게 받아서 올리고 있는데, 자, 3천억 달러 지불. 물론 이제 최종 지불자는 한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이 되겠죠. 자, 밑에 보면은 레바논 포함해서 이제 이스라엘군이 철수까지 해야 됩니다. 이 휴전은 물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이 휴전을 깰 잠재적인 불씨를 안고 있죠. 그리고 이란과 미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를 보존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 합리적인 겁니다. 그리고 60일 내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겠다. 그리고 해상봉쇄 해제, 경제 관련된 거 여러 가지 이제 제재를 풀고, 그리고 자금 동결도 풀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GCC 국가들, 이 걸프만 연합 국가들에 있는 이제 미국 기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군 군사력의 보충, 이것은 절대로 안 되고, 이제 잠정적으로 이렇게 조금 철수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나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만 관련돼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일단 자유롭게 열기로 하고 계속 이제 이란과 오만이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일부 기뢰가 있다, 이런 것을 제거하는 작업, 그런 것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되는데, 밑에 보시면은 결국은 핵 시설도 그대로 있고 핵물질도 일단 이란 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무기는 절대로 보유하지 않겠다. 이건 이란이 이미 결정한 거고, 국제적인 압력, 이 러시아나 중국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란 자체가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있는 60% 농축된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기존의 이제 IAEA 사찰 이런 것들은 계속 받아들이면서 통제를 하게 될 겁니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거죠. 자, 그리고 미국의 이제 금융 제재 동결된 것들, 이런 것도 이제 점진적으로 풀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 일단 직접적으로 카타르. 자, 이 카타르가 세계 최대 LNG 생산국입니다. 이제 수출국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이란의 가스가 여기 택갈이 돼서 카타르산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이 액화 설비죠.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나가고, 이런 거
다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금이 카타르에 있고 또 이것을 동결했는데 이것을 풀고 카타르 자금은 이란으로 흘러가고 또 미국은 이것을 승인하고 그리고 카타르 이제 LNG 시설 이것을 이용해서 계속 수출을 하고 그래서 유가를 낮추고 이런데 미국이 이제 묵시적으로 다 동의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제 GCC 국가들이죠. 그리고 이번 위기 때 유가가 생각만큼 급등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이제 노력이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전략 비축률을 이렇게 엄청나게 방출했죠. 지금 뭐 바닥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수입량을 줄였습니다. 뭐 이제 수요가 줄게 되면 아무래도 유가가 좀 안정이 되죠. 어느 정도의 양인가? 영국, 독일, 프랑스가 함께 쓰는 양, 이 정도의 수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배경에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천문학적인 이제 비축량이 있었죠. 바로 이 중국은 이런 사태를 대비하고 그동안 이제 이 천문학적인 원유를 비축해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7월이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이 이제 유가가 오르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동의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죠. 캐서린 타이슨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국이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천문학적인 양을 비축하고 그리고 2008년도 미국의 이제 금융위기 때 이때도 중국이 사실상 미국 금융기관들을 베일아웃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미국이 만든 경제위기에 이제 방파제 역할을 했다. 뭐 2008년 같은 경우 중국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한국, 일본이 또 미국을 도와서 어느 정도 베일아웃 하는데 도움을 줬죠. 미국 국채를 사들였습니다. 미국이 2008년에 이 부동산으로 이제 금융사고를 치고 이것을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떼어주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란전으로 사고를 쳤는데 이것을 또 아시아 국가들이 떼어주고 뭐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컬럼이 올라왔습니다. 이란은 더 이상 이제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단 전투와 관련돼서 이란은 자신감을 얻었죠. 그래서 이번 협상에 이제 협상을 하되 이 미국이 협상을 오길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이제 이란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협상을 오기고 또다시 이제 전투적인 자세로 오면 이란은 대응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협상을 맺는 것은 일단 이란 경제를 재건하는 것, 이건 역시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이란은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컬럼이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G7 회의에 참석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아무래도 지금 이제 좀 궁지에 몰렸습니다. 좀 난처하죠. 그런데 이제 또 강경한 발언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란이 좀 처신을 잘못하면 또 이제 폭탄을 떨어뜨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RCC. 이 RCC 이제 이집트 대통령 정말 끔찍스러운 인물입니다. 이 가자 관련돼서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가자 문제 이고로 이집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학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냥 방관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RCC의 대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제 다시 때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뭐 무의미한 이야기죠. 그리고 트럼프는 뭐 속임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제 레바논에서 이 제노사이드를 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시리아를 활용하겠다. 시리아 지금 세력은 이제 알카이다 ISIS입니다. 이들을 이용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타격하겠다. 과거처럼 ISIS가 레바논을 공격했던 것처럼 다시 알카이다 ISIS를 푸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G7 회담에서 했습니다. 참 끔찍스러운 이야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협정을 언제든지 이 미국이 어길 수 있다. 그리고 이 뭐 시리아를 이용한다. ISIS 알카이다를 이용한다. 혹은 쿠르드를 이용한다. 다양한 형태의 이제 미국의 어떤 대리전 전략 이것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속임수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짤은 이 미사일 프로그램에서 이번 협정에 따르면은 이것은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토를 달고 싶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뭐 독일이나 프랑스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이란이 대량 생산한다. 이거 뭐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럽이 트럼프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좋은 생각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제 미국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유럽 국가들이 이란과 대화를 나누면서 뭐 제재를 푸는 것도 뭐 그리고 경제 협력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유럽 국가들도 논의를 할 겁니다. 이때 이제 뭐 꺼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일단 어느 정도 거리 한계를 두었습니다. 뭐 4,000km까지 때린다. 이 경우는 이 유럽을 타격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딜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프리 삭스 교수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밑에 보면은 대이란 정책 비판 당연히 비판받아야 됩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원칙이 없이 폭력과 강압에 의존하고 있다. 결국 이것이 미국 스스로에게
이 자해적인 요인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 미국이 이란을 봉쇄하고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 이것은 이란의 독립성을 억압하고 제국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억압을 가능하게 하는 미국의 군사력,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실패했죠. 그리고 전쟁의 비인도성, 이 미나바 학교에 때려가지고 여학생들, 초등학생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지금 처음 드립니다만 여러분들 사진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거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이 여학생이 콘크리트 더미에 깔렸는데 수직으로 깔렸습니다. 이 자그마한 아이가 이 수직으로 납작하게 됐죠. 좀 끔찍한 표현인데 한국 가면은 돼지머리 누른 거 아시죠? 그런 형태로 어떤 사각형의 덩어리로 이렇게 압착이 되어 있는 거, 그런 사진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이나 애도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이 워싱턴 DC의 이 도덕적인 타락, 이것을 제프리 삭스 교수가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당연히 지금까지 해왔던 비판을 계속하고 계시죠. 이 미국의 근본적인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패권주의, 그리고 이념적 평양성. 미국이야말로 진짜 광신도들을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세계가 위험에 처하고 동시에 이것은 미국의 내파적인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상호 존중과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외교 정책이 변환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윌 슈라이버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번에 이제 이란 휴전 조건, 이것은 미국의 굴욕적인 항복입니다. 노골적인 항복이죠. 미국이 만약 이 조건을 진정으로 수용했다면 미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닌가. 자, 군사적으로 이제 G7 국가들 내에 있는 미군 기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란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다. 자, 핵심적인 이유는 이 미군 기지들이 거기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격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레이더 같은 핵심 방어 자산들을 깨버렸죠. 이것은 이제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은 언제든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완전한 통제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지리학,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란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도 이스라엘도 이 조건을 제대로 준수할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물이 엎질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으로 이제 합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제 깰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은 늘 깨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국 군사력의 한계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미국 무기 생산력, 제조업 공동화, 그리고 히토류가 오는 게 지금 차단이 되었죠.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 제조업 관련된 문제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전사가 없습니다. 전투 의지로 무장한 전사가 없다. 미국 국민들, 여러분들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란 가서 죽기 살기로 싸우기를 원하겠습니까? 9.11 때는 어떤 특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미국 군인들 없습니다. 델타포스 이야기는 제가 뒤에서 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국민들이 이 전투 의지에 불타서 저 나라를 꺾어야 되겠다. 저 나라가 이제 진짜 악마다. 이런 의식을 미국인들은 갖고 있지 않죠. 자, 진짜 큰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있습니다. 바로 붉은 군대입니다. 이 일본을 깨트린 것도 사실상 이 붉은 군대입니다. 이 파죽지세로 만주에 있는 관동군을 파괴를 했죠. 그리고 일본이 항복을 사실상 결심을 했습니다. 유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베를린을 점령하고 서유럽에 있는 그때 당시 이제 미국과 연합군 군대, 이들은 이 전체 독일군 전력의 한 15%를 상대했습니다. 나머지 히틀러 군대 85%는 붉은 군대가 상대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완전히 이제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탱크도 전투기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전사들입니다. 이 군인들이죠. 물론 이제 붉은 군대는 러시아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폴란드 이런 나라들 다 함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군인 병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것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인구 1억입니다. 전투지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해서 승리한다. 처음부터 불가능하죠. 그리고 벤 사피로 등 미국 내 이 시오니스트 집단들, 이들은 방방 뛰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역겹고 쏘기 메스껍다. 이 벤스가 갈리바프랑 협정을 하고 사진을 찍어 이렇게 비난하고 있죠. 그리고 이란과 이제 트리타 파르시 교수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번 협정이 가장 큰 피해자, 패배자가 될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포에릭 저스티스가 있다. 시적인 정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 가장 공격적으로 밀어붙였고 이 트럼프를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전쟁이 진짜 끝난다. 그러면 이제 네타냐후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시스 폼페이오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양해각서는 사실상 이란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나중에 이것을 어긴다고 하더라도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이겼다. 이것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불리한 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은 늘 이런 협정을 위반해 왔습니다. 그리고 론펄 상원의원이 애시스 폼페이오의 글을 이제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이 서명하는 이유, 미국이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깨트릴 가능성이 높다. 이란인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란인들은 그들의 적들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 자, 이제 하메네이 참수도 있었고 솔레이마니 암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IAEA 사찰관들이 정보를 이스라엘에 빼돌리고 이란의 핵과학자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런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이란은 전략적인 승리를 입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나라는 광범위하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시설입니다. 민간 인프라죠. 자, 이제 경제를 재건하고 정권을 안정시키고 국가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란은 이렇게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푸틴처럼 바보가 아니다. 푸틴은 민스크 협정에서 서명을 했을 때 서방 국가들, 프랑스, 독일 지도자들이 선의를 가지고 이렇게 사인을 하는 거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앙겔라 메르켈 그리고 올랑드 포르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죠. 이들이 민스크 협약에 사인을 할 때 푸틴은 그들의 선의를 믿었다는 겁니다. 어리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선의를 믿지 않는다. 물론 이것은 푸틴이 뒤통수 맞은 것, 그 사례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목격을 해왔죠. 이란은 이 역사를 잘 알고 있다. 미국의 배신 협정을 위반하는 것. 자, 그리고 이번 휴전을 이용해서 이제 미국도 이란도 이렇게 군사 자산을 은밀하게 쌓을 겁니다. 미국도 이제 뺀다고 했지만은 쌓게 되겠죠. 자, 그리고 합의 실패가 된다. 그 경우 이제 이스라엘의 탓을 돌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전쟁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번 문서, 여기에 사인하는 것, 이것은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세계 최강의 국가를 상대로 이겼다. 이것을 공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의식을 심어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경제 제재가 해제될 겁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한 다양한 제재가 해제되면은 당연히 러시아와 중국은 자연스럽게 이란과 이제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협력을 하게 될 겁니다. 무기도 당연히 흘러오게 될 겁니다. 보다 현대적인 무기들, 이것이 이제 이란을 더 강화하게 되겠죠. 이란은 이런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인을 하는 겁니다. 미국이 어길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G7 회담. 여기서 이제 마크롱은 신났습니다. 왜일까? 왜냐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러우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독일이나 프랑스, 이들은 지금 완전히 이제 좀 러우전 관련돼서 궁지에 몰린 상황입니다. 자, 계속 전선은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 내 깊숙이 찌르고 러시아를 괴롭히고 이런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전쟁의 양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러시아가 왜 본격적으로 진군을 하지 않는가? 여기에는 뭐 푸틴과 트럼프 사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 뭐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일이 있는데 프랑스는 이제 미국도 이 러우전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일단 이란전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란전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러시아 석유에 대해서 보다 이제 쉽게 이렇게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란 석유, 중동산 석유가 자유롭게 흘러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쪽이나 뭐 이런 데로 가던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것을 다시 이제 유럽으로 돌릴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한 거죠. 마크롱이나 스타머, 메르츠 이들은 러우전에 글자 그대로 미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 총리 카니 당장 이제 이란전에서 휴전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 우크라이나를 강화해야 된다. 러시아를 상대로 이길 수 있다면 이런 헛소리를 떠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을 봐라. 20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다. 영토 20%를 잃다. 인구 40%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이길 수 있다. 이런 미친 소리를 늘어놓고 우크라이나인들을 갈아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유럽입니다. 자, 그리고 벨라루스 어린이 축구팀이 러시아로 갔습니다. 브란스크 지역으로 갔는데 여기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공격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자, 6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4명이 어린이고 그리고 한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테러 집단으로 흑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페드로프, 자, 크림반도는 곧 섬이 될 거다. 이 우크라이나군이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드론으로 이렇게 포위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끝을 내야 됩니다. 엔드게임을 시작해야 되죠. 이 푸틴이 전쟁에 적합한 지도자인가? 저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으면은 이미 강력한 공격으로 이제 끝장을 내버렸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론 푸틴이 다른 전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네프르 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다리들이 여러 개가 멀쩡합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계속 이 다리를 이용해서 그리고 철도망을 이용해서 전쟁 물자들이 하르키프나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돈바스 지역으로 오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보강되고 있고 물론 뭐 러시아는 계속 파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르콘 같은 미사일을 이용해서 뭐 오레슈니가 이런 걸 언제든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버려 두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푸틴이 확전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계속 이제 이 나토 전쟁 물자들이 흘러오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겁니다. 지금 서유럽에서 생산된 전쟁 물자는 우크라이나로 다 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파괴해서 나토를 약화시킨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자, 푸틴. 이 미국은 의도적으로 러시아와 유럽을 이 갈등으로 끌어들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미국의 딥스테이트 이들이 이제 유럽과 러시아 사이 갈등을 일으켰다. 그런데 이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유럽이 이 미국을 러시아의 갈등으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푸틴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러시아에 대해서 가장 파괴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집단 누구인가? 바로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서유럽 국가들이라는 거죠. 폴란드 포함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갑자기 뭐 미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국의 딥스테이트 비판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지도, 이 에트니컬리 이제 러시아계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들 결국은 러시아 손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건 뭐 운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전쟁 결국 이 나토 서유럽 국가들 미국이 시작한 겁니다. 나토를 동진시키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지 캐넌이 상당히 심각하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라이언 밀턴 미국인입니다. 중국에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이름도 하나 만들었네요. 자, 나토 확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유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다. 과거에 나토 확장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990년대입니다. 이들은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다. 여기에 조지 캐넌 이런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도 있습니다. 이 나중에 이제 클린턴 때 이제 소홀히 다뤘죠. 결국 이제 딥스테이트 이때 당시 소위 말하는 스트라우스 아빠, 네오콘들 이들이 득세하면서 이 나토 동진을 결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 퇴임했습니다만 좀 비판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도 했는데 그리고 조지 캐넌이라든가 현명한 인물들 이들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저명한 인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 전 CIA 국장이죠. 그리고 폴란드 합참의장, 미국 국방장관 레스 아스펜, 그리고 로버트 맥나마라, 이 슐레진저 전 국방장관 이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토를 동진시켜서는 안 된다. 94년도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나 클린턴 때 이 스트라우스 학파 이들이 득세하면서 밀어붙이게 됩니다. 이 1997년 조지 캐넌은 특히 이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이 결국 성견 지명을 가졌던 겁니다. 근본적으로 서방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는 본질적으로 팽창주의적이다. 침략을 선호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란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딱 이야기하면 자, 이란 저놈들은 쿠웨이트를 점령할 거야.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발틱 3국을 노려. 이런 식으로 늘 선전전, 거짓 선전전입니다. 그런데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은 러시아는 방어적이고 동시에 이란 역시 방어적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밀어붙이면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런데 시비가 어떤 레드라인을 넘어서게 되면 결국 전쟁이 터집니다. 조지아 전쟁, 크림반도 탈환,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게 되죠. 이런 결과에 대해서 서방 지도자들, 미국이든 서유럽이든 이들은 반성도 없고 그리고 제대로 된 판단도 이해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기름을 끼얹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유럽의 자해적인 요인으로 작동하게 될 겁니다. 이제 푸틴은 이 엔드게임을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일단 발틱 3국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뭐 리투아니아 이런 곳에 점령을 해서 이 칼리닝그라드 회랑을 확보한다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제렌스키 장당 이것들은 처리해야 되죠. 이들은 이 네오나치 범죄 집단입니다. 이미 뭐 테러리스트로 그렇게 흑화가 되어 있죠. 자, 이들을 파괴하는 작업들 이런 것을 진행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서유럽과 미국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사들입니다. 이제 다시금 새롭게 이제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사들이 여기서 이 러시아 사람들은 전투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나 이런 뭐 독일 이런 사람들은 전혀 전투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직업 군인들은 있겠죠. 그런데 이 직업 군인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 존재들인가. 이 스칼리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의 델타 포스 이런 것도 올리면은 와 끝내준다 그냥 일당백이다.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이비스. 그런데 실제 이라크 전쟁이 터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디서 이제 적들이 나타납니다. 뭐 델타포스니 뭐 그린베레니 말할 것도 없으면 싹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라크 내 시아파 그리고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오죠. 이들이 이제 그 사담 잔당들과 싸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싹 도망가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미국은 세계 최강의 가장 능력 있는 특수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전쟁, 뭐 대규모 병력들이 이동하고 이런 전쟁에는 그런 특수부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적으로 뭐 러시아를 상대로 이란을 상대로 지상전을 할 그런 병력 자체를 지금 서구 국가 미국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 푸틴이 어떤 엔드게임을 결단을 내리는가 이것이 뭐 큰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어떤가? 뭐 중국의 어떤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면은 미국과 열전도 불사하겠다. 과거 소련은 미국과 열전 직접 싸운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전에서도 미군과 직접 싸우진 않습니다. 주로 이제 뭐 프랑스 외인 부대들 이들과는 싸우고 있습니다만 러시아군이 미군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소규모 병력 특수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만 소련과는 달리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 직접 열전을 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그리고 베트남 전쟁 때 이제 직접 육군을 파견했죠. 그리고 과거에 이 중국이 지금 현재 힘보다 100배 약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썼다. 그때는 뭐 미국은 무적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등서평의 뭐 번역가이자 뭐 복단대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본의 움직임 뭐 최근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중국을 엄청나게 자극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대만 그리고 필리핀을 둘러쌌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1도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뭐 일본 입장에서 이것을 뭐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된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이 필리핀이 등장합니다. 밑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루손섬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바시 채널이 있죠. 여기에 자 이제 일본군이 개입해서 필리핀과 대만 사이에 이제 대륙분 관련된 협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이곳을 봉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루슨섬을 이용해서. 자, 그렇게 되면은 중국 배가 대만과 필리핀 사이를 지나다닐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남진하이로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어디서 막히는가 또 말라카 해협에서 막힙니다. 그리고 오른쪽 지도 제1도련선을 완성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오키나와 류큐 제도 타라오고 이제 대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루손섬이 있습니다. 이쪽을 봉쇄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인도네시아를 설득을 해서 말라카 해협 그리고 이쪽 보르네오 섬 사이를 봉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사실상 이렇게 고립이 됩니다.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 핵심적인 거 바로 이 바시 채널입니다. 대만이 있고 필리핀이 있고 여기 이제 루손섬이 있죠. 여기서 이 대만과 이제 대륙분 협정을 맺는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이쪽을 봉쇄할 수 있다. 만약에 배가 지나오면은 여기서 대한 미사일로 타격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중국 봉쇄에 나섰다. 여기에 일본과 필리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미국이 뒤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시아의 위기도 점점 고조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이나 여러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